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거.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시간 더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더 라커룸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예, 민주진영의 JYP.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 떠나지 마. 준비했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지금 이렇게 개인기를 감당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아니 근데 이게 좀 자기 JYP 아닙니까? 그게 JYP. 네. 그 전화기가 저거거든요. 저 음입니다. 날 떠나지 마. 근데 좀 잘 불러야지 자기 건데도 날 떠나지 마. 노래 잘하네. 그렇게 가야죠. 야, 역시 JYP잖아요. 복면가왕 나온 사람이 다르긴 그러니까요. 다르네. 네. 불후의 명곡도 나갔잖아요. 네. 불후의 명곡도 나오고. 박 변호사님은 이 음성이 있어야지. 셀럽. 네. 야, 이 끼를 주체를 못해요. 예, 이 끼도 블루 라커룸에서 또 활짝 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야, 이 이슈 참 오늘 정치권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기도 한데. 자, 라커룸에서 다룹니다. 자,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을 했다. 직접 개입했다. 뭐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텔레그램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 즉각 성명 반응을 했는데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특검에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박찬대 여당 원내대표. 공천에 네.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최고위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5선의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기억하시죠? 예,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 드신 분. 물 네. 마시던 분. 형이 가가지고 본인 드신 다음에 옆에 의원들에게 한 드셔보세요. 그렇죠. 뭘 말하다고. 예, 먹을 뭐 만하다고. 물맛 예. 물맛 보라고 해서 물맛 예. 보셨던 그 분인데 김건희 여사랑 친분이 있었던 네. 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사실관계가 100%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텔레그램이라는 SNS에 이제 아마 증거 자료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한 어떤 보도로 보이는데 예. 김현선 의원한테 김영선 전 의원. 의원한테 다른 어떤 지역구를 가라 내가 그렇죠. 지원해 줄 테니까 아. 사실은 우리 총선 때 기억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울산, 특히 김해, 맞아요. 경남 쪽에 조금 재배치 같은 그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있었고. 예, 조혜진은 옮겼죠. 옮겼고. 예, 뭐 서병수 의원도 있었고. 옮겼고 네. 떨어졌죠. 그분 떨어졌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요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박변이나 저희는 이제 아. 그 서울 말을 잘 쓰지만 갱상도 출신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리라든가 서울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 서울 사람 같지만 예. 지리나 생활권을 아는 사람한테는 아. 뜨아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조혜진 의원이 밀양에 있다가 김해로 가는데 아. 생활권이 완전 달라요. 음. 밀양은 사실은 대구하고 가까워요. 음.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바다야. 아하. 그리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거창 있다가 양산으로 가요. 서쪽 끝에 있다가 동쪽 끝으로 가요. 완전 정서적으로 다른 데 가는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경남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보고되고 기획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누가? 저기 지리 공부 안 한 사람이 아하. 꼽았구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을 했었거든요. 아하. 사실은 밀양 김해를 보면서 예. 지리적으로 매우 근처입니다. 음흠. 근데 저희가 살기에는 제가 대구 출신이고 저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대구 영천 오, 출신이신데 그렇구나. 예. 대구 밀양 경남 밀양이지만 대구에 가까워요. 아하. 고령, 밀양, 청도가 아하. 예, 예. 그래서 밀양이 김해 밀양은 대구 가면 남부 정류장으로 오고 예. 거창은 대구 서부 정류장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안 가고.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김해하고 밀양은 많이 차이가 나요. 음흠. 밀양은 사실은 대구에 가깝기 때문에 TK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된다면 김해 가면 떨어져요. 아하. 노무현 대통령 쪽이잖아요, 그러네, 옛날에. 그러네. 야, 그런데 그걸 바꾼다. 이거 왜 바꾸지? 가깝다고 바꾼다고?
이게 전라도 그 이쪽 경상도 근처하고 경상도하고 같다고 붙였다고 바꾸는 건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꾼 거 아니냐. 라는 라는 의혹이 의혹이 나오는 되는 상황인 거죠. 지리 예. 공부를 고등학교 때 못하신 분이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저기서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명의 이니셜이 등장해요. A, B, C, D, 뭐 M까지 등장해서 처음 봤어. 참.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 보면 현역 의원 A, B 2명이 나오고 네.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는 MC도 나오고 그리고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CC,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C 뭐 이분들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건 캡처한 거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네네. 어.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 텔레그램 캡처한 게 어.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지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음.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때 보면은 텔레그램 문자가 웬만큼 이 증거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때는 이른바 이제 폐쇄적인 검찰 하셨던 분들끼리 주고받은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이질적인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아. 친윤도 있고 비윤도 있고 아하. 반윤도 있고 경남파도 있고 부산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익 관계에 의해 가지고 아. 좀 더 이게 누가 흘렸다? 터져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아하. 이거 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더 봐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제 그 다른 어떤 SNS하고 차이점이 텔레그램이 사실은 손준성 1년형을 받는데 텔레그램은 어디서 왔는지가 끝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하. A, B, C 이렇게 어. 아마도 이분들이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음. 텔레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 증거 보존의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아 그런가요? 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밀양하고 거비 김해가 같은 경남이라고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아하. 입장에 봤을 때는 아하.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들 아하. 또 당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증거 보존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나중에 듭니다.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 당직자가 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당직자, 터질 게 터졌다. 국민의힘 당직자. 예. 예. 여기 등장하시는 분은 아니고. 아니면 딴 사람이 설마 아, 장성철 소장은 아니죠? 장소장님도 예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창원 얘기를 하길래 좀 뭐냐 근데 이게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 이미 총선 때 알았어요? 경남 쪽에서 들었어요. 아. 네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 예예예. 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까도- 그냥 소문으로만 생각했고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은 뭐 증거가 설마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텔레그램 문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김영선 의원 핸드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 혹시나 해수부 장관 가고 싶었을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소문이 무성하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제 소문을 이제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에게 누군가 제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제보했을까요? 국민의힘 혹은 야당? 야당이죠. 이거. 아 여당이죠. 여당이- 여당이다. 여당이죠. 국민의힘.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제보했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CC는 이제 보도에 나오면 CC는 터지게 털었다.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난리를 쳤어요. 사무총장 당시. 본인이 직접 예. 기자회견 됐잖아요.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줬던 명단하고 다른 사람들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거명이 됐어요. 아하. 당시도 이제 MC, 아하. BC 뭐 등등이 거명. 왜 이 사람들을 우리 위해서 오다 줬는데 다 뺐냐?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추측할 아하. 수 있는 분들인데 아하.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랑 관계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추측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하. 그 말들이 무성했는데 아하. 아니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하.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뭔가 총선에 개입했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냐 아하.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나왔던 총선 기간 중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일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렇죠, 저희 그렇죠. 한판승부가 예. 최초 보도를 예. 했었던. 예. 그때 시점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아, 갔죠. 예. 네, 그러니까 아.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은 아하.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편한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 가지고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기분 나쁘니까 일심한 게 아니냐. 기분 나쁘기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사실은 불편했던 거예요. 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아 그때부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답변을 그렇죠. 안 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원 VIP의 배우자가 네.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그걸 아하. 씹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내용만 갖고 씹은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다른 모든 많은 히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들. 거죠. 다른 그 히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말려들면 아하.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요거를 받고도 모른 척했지 않을까. 지금 보면요. 지금 이 다 보면. 합쳐보면 다 합쳐집니다. 우리 박 변호사가 이철규 의원 이야기했는데 또 누구 이야기하면 원희룡 그 당시 경쟁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위들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보면. 아하. 자 이런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뭐냐면 다 허구다. 거짓말, 라이. 그 대선 때 그 윤 대통령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따봉 조그마한 이모티콘 그런 건 한두 번 받아봤지만 요거 받아봤답니다. 요거는 따봉 받아봤는데 김 여사로부터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다. 내 추측 평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서고 나서는 용산하고 당하고 이게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판인데 무슨 그런 글을 주고받냐 하면서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 문자 캡처가 공개가 일단 돼야 될 것 자, 같은데. 이거 이게 문자 캡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흘려놓고 딱 잡아떼는 경우. 흘려도 당연히 딱 잡아떼지요. 뭐 그랬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좀 먹으라니까 주위에 좀 보여줬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래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서 찍어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김영선 의원 핸드폰에서 나온 거라는 것만 확정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예. 힘들 것 같거든요. 빠져나오기가. 김영선 전 의원이. 빠져나오기 힘들다. 캡처라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저희가 빼박이잖아요. 사실. 그거가 예전에 이런 디지털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복사하고 뭐 사진 이러면 이거 조작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추적하게 되면 진본인지 원본인지 조작인 건지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아직 조심스럽긴 한데 김영선 전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텔레그램 통해서 받은 건 사실 같아요. 여사에게. 이게 거짓이면 이제 완전 달라지는데 거짓이면 사실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캡처한 사람이 거짓으로 조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 조작만. 그 정도로 확인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뉴스토마토가. 확인 안 하고 보도할 수 없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계돼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보도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김영선 의원 보호 차원에서 김영선 의원이 고의적으로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동의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제보는 다른 사람이 했을 요거 것이다. 손준성 그 김웅 의원 사건에서도 사실은 조성은 씨가 그걸 캡처 받아서 제보하고 한 거거든요. 맥락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김웅 의원은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손중성 검사는 지금 1심에서 1심 1년 선고를 받은 2심 곧 선고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텔레그램이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실도 반응을 나왔는데 해당부도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공천 개입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공천 개입도 있죠. 문자가 나오고 그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더 나올 거라고 봤는데 A 후보, B 후보, C 후보. 그렇죠. 이 실패한 공천 개입 외에 성공한 공천 개입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핵폭발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안쓰러워요. 대통령실이 이제 해당 보도 부인하는 것도 좀 당장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 같은 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정말 아닐 때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즉각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계엄령 같은 경우 뭐 그는 뭐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되게 시간을 좀 두고. 근데 이거는 확인하려면 김 여사한테 연락해야 되잖아. 연락하고 그걸 누가 연락을 해? 그랬던 것 같은데. 여사님 저 혹시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보셨습니까? 그 여사님께서 공천 개입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성명을 낸 상황인데 혹시 확인 가능할지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기침으로 그렇게. 기침입니다, 여러분. 예. 네. 예. 어렵죠. 어렵기도 어렵고. 하고 그 지금 이 얘기는 어쩌면 원론적인 딴 얘기를 한 거예요. 동문서답. 아, 그런 거예요? 개입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개입했지만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 능력이. 아.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 음. 얘기한다든지 예. 그런 문자를 누가 조작해서 음모로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공천도 안 됐잖아. 이게 공간에서 할 일이지. 그 우리가 요 할 일이냐. 말은 김 여사가 공천계에 있으면 반드시 공천 받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의미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결과에 공천 야 어떻게 김 여사가 공천 개입했으면 무조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아. 오히려 이 해명 아. 자체가 오히려 더 의혹을 그러네. 증폭시킬 수 그러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말을 재밌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 국정농단이 돼요. 이게 농단이죠. 사실이면은. 농단이죠. 사실이면.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른바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때 박근혜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당의 수석 당원이라는 위치에서도 공천에 개입하면 그게 당무 개입이다. 국정농단에 한 줄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사인이 공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는 사인의 국정농단이에요. 그만큼 이게 위중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이렇게 관련 없다라고 이제 잡아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근데 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 자체가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어떤 행사를 해놓고 아. 공천은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렇게 개입했으면 돼야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두고 문제가 될 거고 실제로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관련자들이 많아요. 이거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아, 그 A, B, C, M까지 해서 M은 막 좀 특정성이 막 지금 너무 측정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M이라고 하니까. 아, M. M이라고 M. 할 수 있죠. 이 뭐. 성이 뭐가 있죠? 문 씨도 있고 만 씨도 민. 있고 민 씨도 있고 민 씨도 명. 있고. 예. 명 씨도 있고 예. 그 마 씨도 정도가 있고. 다죠. 마 씨도 예. 있네요. 예, 예. 예. 모 씨는 없는가요? 모 씨도 있어 있죠. 국회의원이 없죠, 모 씨. 그게. 예. 모경종 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대형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계속 간다? 예, 매우 큰 왜냐하면은 사건이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 법률적으로 국정농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터졌기 때문에 아하. 이걸 아는 사람들이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거 보면 대부분이 내부 고발자야. 아. 왜냐하면 경선할 때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속사정을 서로 다 아는 거야. 사실 당 다르면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지금 이제 우리 부원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 할 게 되게 많네요. 이거는 민주당이 네. 좀 풀기가 어려운 게 아, 수사 차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공수처하고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도 포함시켜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선거 관련 일이기 때문에 행안위입니다. 상임위에 어허. 행안위에서 이 구설에 오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하. 이번에 저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보도가 시작일 뿐이지 계속 후속 보도나. 나올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네. 번째 뭐 이 김영선 전 의원 사례고 또 네. 다른 의원 또 그렇죠, 다른 후보 그렇죠. 뭐 이런 사례가 네. 혹시 나올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자를 한 사람한테 만약 한 게 사실이라면 아. 한 사람한테만 했지 않겠죠. 이 사람을 여기 하려면 딴 사람을 배제시켜야 되고 다른 지역구도 있고 비례도 있고 등등의 어떤 문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것을 뉴스토마토나 어떤 언론에서 확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저는 뭐 다른 평론가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예, 해보세요. 차기 권력을 둘러싼 아하. 국민의힘 내부의 개파 갈등이 시작됐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아, 요것은 네네. 아하,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뭐 한동훈 그 대표인데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항상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예. 하고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예, 매주 하고 있는데 해주세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 한동훈 시간이? 대표님한테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아, 최병 특검법. 저는 추석이라고 보거든요. 아, 추석이다. 의료 대란하고 최병 특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어제 김종혁 최고는 또 그래도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원내잖아요. 원내지. 큰 힘이 없고 네. 원내에 누가 도와줄 사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를 아마 만약에 혹시나 디딤돌이나 그걸 삼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큰
큰 자중질환에 빠지는 상황인데 아하. 과연 이거를 디딤돌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저는 이거 이제 엄청 위기입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도 엄청 이제 대한민국의 평론가 중에 저만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뭐 해보세요. 궁금해 죽겠다. 친윤이나 비윤이나 친한이 아는 게 아닌 아, 다른 세력이 저는 이걸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친윤 비한이 아닌. 예예예 누구요? 친윤 뭐 친한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럼 누구요? 다른 세력들일 가능성이 정말 저는 소수 세력 존재하고 같은데. 있다고 정말 봅니다. 소수 세력이네요. 네. 공천 못 받은 원외 세력. 아니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오래 했던 분들 아, 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TK나 PK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한. 또 여기 한동훈 대표가 한데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기록이 또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가지. 기자들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두 가지는 어? 상수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 굉장히 체병하고 체병하고 의료대란. 그리고 이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꼭 곤란한 점이 미치는 세 개가 거예요. 세 개가 속이 지금 됐네. 타들어갑니다. 아,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아하. 배지 이거 해가지고 이 고통스럽습니다. 검사 일은 그냥 하면 돼요. 백지가 뭐예요? 괜히 괜히 죄송합니다. 사투리입니다. 아, 괜히 정치에 발을 들여다 너무 일찍 등판했구나. 너무 스트레스고 이거를 뚫고 나가기에는 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지금 그러네. 대통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한동훈 대표 지지도가 거의 다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디커플링. 디커플링이었잖아요. 아. 같아졌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체 발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저희가 한 2주 전에 했어요? 김기현 논설위원이 이제 친윤 그룹 의원들이 별거 없네? 뭐 이런 네, 식의 평가를 했다. 그분도 좀 정치판을 읽을 줄 아시네. 보니까. 네네. 좀 만나세요. 가끔씩 만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뭐 저기 소개시켜 주시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를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어. 국민의힘 세력들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 수 있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아. 이 갈등의 주제들, 의료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문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기로에 쓰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A냐 B냐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소멸해됩니다. 예, 지금 남은 시간은 추석 때까지예요. 제가 한 봤을 2주 때는 남았네요. 그러면 2주도 채 안 남은 것 2주 같은데. 좀 덜 남았다고 네. 봐야 될 것 10일. 같고 고민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습성이나 그 생각 그 어떤 습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 그런 관성, 것들을 관성. 그런 관성이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군 검사를 잠깐 했지만 쉽지 않아요. 검찰 선배다. 갑자기 겁이 좀 살짝 나거든요. 저도. 옛날 되짚어 보면 약간 그 하우 제대했어도 다시 봐. 검도 선배님 이래 되는 그런 느낌을 고향 봤을 선배는 때 우습게 보잖아요. 고향 선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사 선배가 무서워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님이 선택을 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 근데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걸 차별화. 넘어서지 않고 넘어서야 된다.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되게 밟고 일어나야 돼. 소멸합니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보궐선거 전에 소멸합니다. 직후 소멸하든지 그렇군요. 끝납니다. 예. 자, 아무튼 이게 뉴스 할 거리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민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하나가 정리도 안 되는데 계속 터지니까. 이거 하나 사건만도 엄청난데 이게 네네. 막 두세 개씩만 넘쳐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다음 이슈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요. 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통해 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SNS에 먹구름을 보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평산마을에서 이제 그 주변에 논이죠, 그죠? 네, 논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 소리는 없고 바람 소리만 들리네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 되게 사진 하나와 영상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요거 어떻게 해석을 요거 해야 되는지. 아마 SNS를 약간 그 문다희 씨가 조금씩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 이번에 뭐 사실은 어젠가요? 가만히 있겠다. 운명 공동체다. 그 SNS를 했는데 그 맥락하고 같기는 같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 내가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SNS 굳이 할 필요는 있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죠. 그게 저게 SNS 문다혜 씨든 문 전 대통령이든 두 분 다. 그 SNS 효과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수사 관련해서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오히려 또 여론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생각이 좀 더 들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 카메라를 보고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네.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근데 그게 예. 지금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대 뭐 이런 걸 표시하려고 하는 건데 썩 와닿지도 않고요.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아주 조금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실소가 나옵니다. 시소? 법리도 그렇고요. 아니다. 뇌물자 내용도 너무나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게 사실 3쿠션이에요. 아. 중진공 이사장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상직. 아. 그래서 원래 생계비를 줘야 되는데 월급을 받아가니까 예. 그게 뇌물이다. 그게 그만큼 법칙으로. 이득을 봤다는 건데 네.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을 다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구조가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뭐 논란이 되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뇌물죄 맞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법리로 억지로 엮으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소 독점하고 기소 편의하고 하는 게 검찰의 권한입니다. 모든 것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아하. 기소를 해서 도덕의 영역하고 처벌의 영역하고 다른 거. 얘는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기소를 하고 그걸 뇌물죄로 엮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범조문에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아하. 그게 아니라면 도덕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아하. 야, 저 이상직 저거가 저 돼가지고 저 능력 없는 사람을 타이 항공제 뽑아준 것도 이상하지 않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제가 왜 받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뇌물죄로 엮으려면 뭐 재형 법정주의 이런 얘기 나오지만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예. 비판의 영역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거하고 감옥에 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섞어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시기상 문제가 있어요. 시기. 뭐 오늘 왜 김건희 지금이냐? 사건 터졌는데 아하.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아하. 디올백 같은 거. 아하. 거기에다가 추석 민심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거로 보여요. 밥상에 같이 올리자. 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요. 우리는 해석하는 거잖아요. 추석이 곧 있는데 피의자로 적시한다. 피적시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실수로 문재인 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환 조사해야 되고 구속해야 되고 기소해야 돼요. 썼으면 저희가 그렇죠. 알기로는 그렇죠. 특수사면 또 전 대통령을 그 피의자를 적시하려면 적시했잖아요. 뭐 박지훈이 아니라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를 적시하는 목숨 거를 걸고 한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큰 소환, 부담. 나중에 기소, 더 나가서 구속까지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시기나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정권의 위기다. 이런 황당한 수사가 나오는 건 그런 우리 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하. 뇌물은 한참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게 뇌물이라 치더라도.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취직시켜주고 중진공 받았다. 요거부터 수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뇌물부터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위공직자 A씨 부인이 샤넬백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A씨 부인에게 누가 샤넬백을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A씨가 원래 지출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샤넬백을 사줘야 되는데 A씨가 그럼 돈이 굳었기 때문에 그럼 A씨가 뇌물 받은 겁니까?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황당하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성립이 안 되는 거 갖고 나왔느냐? 정권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사건을 갖고 나왔다. 그러나 근데 이게 저는 더 잘못한 거다. 전략적으로. 왜? 그래요. 예. 이른바 민주당이 친명, 친문 전체가 똘똘 뭉치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실패예요. 이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할 시절에 때 했고 요걸 또 이 봤죠. 양반 이분이 뭘 또 했냐면 성남 FC 성남지청장도 했거든요. 아하.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 받고 광고 받는 게 이제 정치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뇌물죄다라는 구성을 예.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제3자 뇌물죄. 그것도 엄청 웃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 따지면 모든 기업 후원은 다 걸려요. 뇌물인 예, 거죠. 다 걸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 걸리니까. 언론사도- 후원하지 마세요. 언론사도 다 그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붙인 거예요. 뇌물로. 그거를 성남지청장 시절 때 본인이 있을 때 했던 거고. 그거는 협찬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 구조가 구도를 법리가 해보면. 맞으면 요거대로라면 우리 사위 같은 내 친척들이 다 취직하면 안 돼요. 그러네. 내 공무원일 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웃기자 하는 소리인데 그 이창수 지검장이 대통령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아주 주요한 요직에 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재판하는 거는 3년 4년 있다 이 정권 끝난 이후에 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오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거죠. 올리려고. 예. 근데 추석 밥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를 이건 먹어야 될지 이제 몰라. 기사로 보면 예. 문재인 뇌물이거든요. 야 문재인 뇌물 받아 먹었냐 이렇게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옛날 같은 먹혀요. 논두렁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아. 노무현 이 시계 막 나오잖아요. 아. 이 가서 막 보수 지지층이나 막 보수 언론에 쓰면 막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다른 매체들도 있고 저희도 설명해주고 있고 네, 한판 승부도 있고. 한판 승부를 우리 뭐 라크롬도 보수 있고. 진영 거 말고 이거 우리 라크롬 블루 라크롬 블루라컴도 있고 보시면 레드라컴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이 설명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어떤 구조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아하. 이게 과연 생각해보면 뇌물이 될 수 있을지 아하. 한번 보라고 했을 때는 박진 우리 교수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JYP 아주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역효과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뭐 혹시나 또 이런 장난칠까봐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가 출장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출장 조사. 가고 핸드폰에 대통령께 맡길게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출장 조사에 대한 디펜스 논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출장 조사 가서 네네네. 해서 우린 김건희 여사든 김정숙 여사든 다 배려하는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게 그래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야 됩니다. 가나? 수사를 거부할 건지 네. 아니면은 출석해 버릴 건지. 이거 이제 좀 전에 박진영 평론가님 조금 말씀하시고 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네. 사실은 민주당의 조금 고질적인 좀 문제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 약간 이른바 친문하고 친명. 친명하고 갈등적인 측면이 내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긴장 관계가 있죠. 긴장하게 있죠. 실제로는 그거를 사실은 가만 놔둬야 되는데 요걸 침으로써 그러니까 알 거예요. 이재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더 나올 것도 없고 재판 다 넣어놨거든요. 이제는 안 되니까 상황은 힘들고 하니까 정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안 좋은데라고 억지로 건드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 놔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래 하면 같이 합쳐지거든요. 친문과 친명이.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싸우는데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개파라는 게 있으면 오히려 좌충수다.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이피가 말씀하셨지만 땡큐죠 민주당 입장에. 매우 좌충수다. 근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힘들다 지금 힘들다는 상황이. 거죠. 정권의 위기다 상징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하다 못해 반 이재명 그룹도 모으고 반 문재인 그룹도 모으자. 최대한 모아보자. 지금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김건희 씨 문자 의혹 이거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이렇게, 짐작하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전 작업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추론합니다. 이런 가운데 묘하게 또 이번 주일 일요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분이 또 약간 투샷이 잡히네. 잡히고 둘이 손잡을 다음 주 라커룸 영상 요거 하나 약간 눈물 들어가겠어요. 글썽글썽 손잡으면서 눈물 글썽글썽?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결연한 모습이 둘이 모습이 잡힐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간 매우 나쁘죠. 기분 추석 나쁘죠.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맞네. 이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현 집권 세력이 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독약일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은 느낌이 전 봤거든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아주 빈약하고 시기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만 있으면 이재명 하면 너무 좋죠. 이재명 할 게 없으니까 이걸 한 거예요. 저기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비가 그 문재인 대통령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폭우는 용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름이 또 이렇게 바람에 구름은 이렇게 민심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동하시면서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죠. 남부지방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게 민심이에요. 알고 고기압이 보면. 이제 대륙성 고기압이 위로 네네. 이런 북상한다. 상황이면 예. 국민의 최소한 60-70%는 검찰 수사를 믿질 않습니다. 너무 과하다. 김건희 과도하다. 여사 거랑 바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논리 제가 법률 설명 필요도 없어요. 디올 백은 바로 받아도 받았고요. 받았는데도 아니다 감사의 표시라는데 월급 받았다고 그거를 뇌물로 구성하는 게 어디 그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건들 기억나는 게 이제 50억 클럽 아니, 곽상도는 같이 안 50억. 산다고 그 독립생계라서 말이 뇌물.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뭐 보수의 극렬한 지지층 빼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이나 법원 사법 체계를 비웃어요. 이렇게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전 대통령 사위가 그 전에 증권회사 다니다가 게임 회사 다니다가 이제 무직 기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취직하고 그거 다시 이제 지원이 끊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경제적 공동체 독립생계라고 인정 안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가요? 독립생계죠 사실은. 독립 이전에 증권회사 다니고 게임회사 다녔으면 그때는 독립생계인데 독립생계고 직업이 없을 때 지원받은 건 독립생계 그냥 아니에요? 문재인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아니- 논리를 구성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그렇구나. 웃긴 거예요. 그 사람 가가지고 태국 가잖아요. 사위 서모시 태국 가가지고 뭘 했는지는 몰라도 왔다 갔다 해요. 출근해가지고 도장 찍고 아.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월급 일을 받아간 하잖아요. 거잖아요. 아, 일했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네. 무슨 말 장난칩니까? 음흠. 말장난이거든요. 이거는 제3자 뇌물죄로 가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음. 그거 못하니까 그걸 입증을 못 해내니까 아. 직접 받은 걸로 이제 구성한 건데 법률가로 봤을 때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럼 뇌물죄 어떻게 구성할 건데 이거 다. 예. 창피합니다. 그 지금 이게 엉터리인 게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논두렁식이하고 똑같은 게 김정숙 여사가 또 5천만 원 붙였다고 하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 그렇죠. 부정한 돈이면 왜 거기다 이름을 김정숙이라고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퇴임 후에 한 거예요. 딱 찍혀 나오는데. 네. 예. 자, 이 이슈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의료 현장을 한번 기자들이 가보시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한테 그 국정 브리핑하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말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갔습니다. 어제 밤에 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여야 대표도 응급실을 또 찾았었는데 그 영상을 또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예.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생명의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를 표명함과 아울러서 이런 그 응급의료 좀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저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이재명 대표는 또는 고려대 그 안암병원을 증원을 갔다고 하죠. 어떻게 예. 분산 배치할 것인지 또 증원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 그냥 단순히 숫자가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자, 대통령실 이제 관계자는 이제 두 분의 방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보다 먼저 이재명 대표 고려대 안암병원을 갔고 그보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는데 자 지난주부터 검토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분이 먼저 가니까 간 것 같은데 검토했든지 말든지 뭐 그건 여야 중요하지 대표가 않습니다. 여야 중요하지 대표가 한 거와 않은데 상관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 간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단장이 온 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대를 방문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 나요. 한 달 전부터 제가 또 청소하고 군에 난리가 오래 나요. 있었잖아요. 예, 예. 사단장님 오시면 길 내거든요. 나무도 심고. 예, 헬기 떨어진다면 헬기 그 길 내고요. 나무 심고 저도 해봤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벼 하는 거거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네. 뭐 보도된 거를 봤을 때는 불시에 가가지고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야 되는 거는 사실 네. 원래 그대로 보려면 윤 대통령님 지금 가셨는 거 보면 뭐 말씀대로 2, 3주에 정했다 하면 보도가 됐을 거예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금 안 켜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길도 내야 되고 저 길도 내야 되고 왁싱도 해야 되고 뭐 미싱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청소도 해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한 좋은 상황에 굳이 저걸 맞냐 이런 저는 의문이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린 미가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원점에서부터 의사 단체들과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를 절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제 추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렸을 때 네. 싸구려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다. 이런 느낌 받아요. 싸구려 보면 위인전? 책이 얇거든. 그러니까 글자도 크니까 어떻게 요약본. 그렇죠. 링컨은 노예 해방에 결단을 내렸다. 국민들의 반대와 우리 편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나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역사의 위인이 되었다. 요것만 본 거야.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문회도 하고 이익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그 했는데 과정이 과정이 생략된 생략되는 이야기. 거야. 예, 그래 역사는 결단하는 자의 것이다.
전부 다 이렇게 나오거든. 옛날 위인책들 보면 아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아하. 뭔가 꽂혀 있는 거야.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 문제 내가 해결하면 나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돼라고 누군가가 저는 귀에서 속삭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련이 있어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했던 말씀 보면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점 돌리면 돼요. 근데 의정부 그 성모병원 가실 게 아니라 의협 회장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날 아니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뭔가 대표성 있는 사람들 만나 정말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네. 의정부 응급실 갈 게 아니라 의협하고 전공의 사람들 전공의 대표 회장들 만나시면 되는 만나면 건데 돼요. 예. 원점에서- 여기 가서 해결돼요. 그 갑자기- 원점에서 재검토할 테니 빨리 응급실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돼요. 하면 되는 해결될 거예요. 부분. 그걸 안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셔. 딴 데 가가지고. 아저 조금 그거는 생각보다 예, 지금 응급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군의관들도 배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음. 군의관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지금 반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됐다고 군의관들 하거든요. 그거 보내면 그럼 군인들 건강을 어떻게 마찬가지 챙겨요? 힘든 아, 얘기죠. 댓글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예, 네. 군인들이 그러면 생명을 누가 지키냐. 더더군다나 지금 복지부 차관인가요? 아니, 그 예, 박민수 박민수 차관. 이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예. 응급은 뭐 대충 경상이면 가지 말고 전화해보고 맞아요. 물어보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고 이래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가 응급 의료 체계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우리가 판단 못해요. 의사가 판단해주고 잘못 판단했으면 몇 배를 내도록 된 게 구조잖아요. 우리 응급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더라도 안 아프고 응급이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의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응급 시스템이 잘 돼 있었는데 근데 응급이라는 거 또 얘기를 하지만 응급 의사들도 있지만 그 뒤에 협진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외과 계통들, 내과 계통들 그 뒤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전공의들 다 빠져다 버리니까 이게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 의정부 성모병원의 의사 몇몇, 간호사 몇몇을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다 골마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때 사실 추석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는 저기 추석 때 고향 좀 적게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이제 지방이 응급 의료가 약하고 또 명절 때 다치고 뭐 이렇게 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의대 정원 늘리고 싶었어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아, 예. 해보려고 하니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 나름대로 괜찮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의사들의 저항도 있어요. 이걸 적당히 절충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뭐 윤석열 대통령 단칼에 해결 못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전공의 문제거든요. 전공의들을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의사예요, 이제. 그렇죠.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인데 4년 후에 전문의가 되냐 안 되냐 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인데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변호사는 달라요. 어. 우리는 예컨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 시험 합격하더라도 아. 이 사람들 의사들은 의사 인턴 다 지나서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정말 헐값으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4년 기다렸다 레지던트 지난 후에 전문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치 어떠냐면 정말 적은 돈으로 아주 고노동을 하는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쩌면 우는 아이 떡 주는 그 4년 동안 이제 저임금으로 일해서 그게 이제 어떤 대형 병원의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됐던 거였는데 엄청 그렇게 써먹은 거 이때까지. 근데 이제 다 전문의 체제로 가면 네. 병원의 수익 구조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안 하죠 그러면. 그럼 그럼 안 차라리 제가 의사라면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개인 병원 가가지고 사실은 전공 뭐 피부과 성형외과 받지만 개인 의사들 의원으로 다 하면 되잖아. 가능해요. 지금 다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걸 막아놓으면 그 개인 의사들이 뭐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공의들이 안 한다니까요. 이 아주 단순한 논리를 아주 현실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마지막. 생긴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배치한다. 너무 웃깁니다. 야. 의사예요? 뭡니까? 그 야들 사람들이? 가면 뭐합니까?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야들 가서 뭐합니까? 아니 뭐 국민들한테 저기 뭐야 뺨때기 맞아줘요? 아, 가가지고 그래도 기가 차서 말이 나랑 안 뭔 나오네. 차이가 있는데요? 아, 가만히 계셔보세요. 대통령에게 현실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한 조치 아니에요. 나랑 뭔 차이가 있는데요? 1급 비서관들이. 아니 그래도 저 큰일 났다. 이제 대구도 큰일 났고 청주도 큰일 났고 부산도 큰일 났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부해줄 게 뭡니까?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아 대통령에게 현실을 있는 그들을 보고하기 위한 체계. 현실 그냥 신문 보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단하는 위인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설입니다. 소문입니다. 예. 한 장짜리 이상 보고서를 못 읽는다고 하잖아요. 큰 글씨 목차만 읽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와서 설명해 주면 잘 알아들어요. 아. 그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걸 듣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뭐예요? 서류 못 읽는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서류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통계 다 있고요. 예, 예. 대한민국에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얼기설기 잘 짜여져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익관계, 갈등관계 다 있습니다. 그걸 안 본다는 뜻이에요. 1급 비서관을 지금 아마 국장급. 예. 이유는 그거예요. 가서 뭐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했던 거를 다 보내서 한다는 건데 아.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1급 비서관을 17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의협 만나시면 의사 되는 거 대표들 아니에요? 하는 말이잖아요. 의사 대표들 아니, 만나고. 그 해결될 거예요. 그냥 1급 비서관 17명을 의협에 보내요. 의협이랑 차라리- 정봉희 대표 만나면 그 17명을 의협에 보내는 게 맞아요. 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남긴 채로 이상해요. 1급 비서관에 저랑 뭔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아니. 저도 잘 들어줄 수 있거든요. 예. 자, 제가 가서 뭔 의미가 의사 있어요. 대표들 이야기 들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요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예. 그걸 안 하고 뭐 있어? 뭐 이상한 수식까지 일을 해봐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일단 뭐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이긴 하니까 뉴스 뭔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예, 한판 승부 들으셔도 알 수 있는데. 예. 자, 일단 1급 비서관이 제가 갈게요. 알겠습니다. 1급 비서관을 보내요. 그리고 7급 비서관 보내도 돼요. 꼭 읽어 봐요. 똑같잖아요. 9급 가도 되고. 그냥 5급 가도 되고. 아무나 보내서 듣고 오라 해도 돼요. 그럼 뭐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면서 자, 오늘 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라커룸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훈 변호사님, JYP 박진영 부원장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